제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요. 저는 무조건 바로 귀부터 뚫을 거예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영어로 말을 잘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가장 크겠지만요. 그 전에 먼저 귀가 뚫리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만약 통대 입시를 준비하지 않고 순수한 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면요. 우선 저는 리스닝에 올인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리스닝 실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로 된 컨텐츠를 많이 들으라는데 그러면 무조건 듣기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리딩. 오늘은요, 영어 리스닝의 방향을 잘 못 잡고 방황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듣기 공부 팁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뺄 것 없이 모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가 아니고 아는 만큼 들린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리스닝 실력도 결국 리딩 실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으로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듣기로 이해가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하다못해 리딩은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돌아와서 읽을 수라도 있죠. 리스닝은 실시간입니다. 결국 소리로 하는 실시간 리딩?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리스닝 공부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리딩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소리 내서 따라 읽고 하다 보면 귀만 뚫리는 게 아니라 발음도 같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흘려듣기라고 하는 그런 공부법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노력 대비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일 보면서 그냥 틀어만 놓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의 위안만 될 뿐이고 다만 어느 정도 레벨이 돼서 그렇게 흘려들어도 잘 들리는 경우라면 예외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도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 같지는 않아요. 안 들리는 걸 무작정 계속 듣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마법처럼 귀가 뻥 뚫리는 게 아니거든요. 몇 번 들어도 안 들리는 건요. 무한 반복해도 안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반드시 공부도 병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스크립트 없이 들으면서 구멍난 부분을 유추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스크립트를 확인해 가면서 잘 안 들렸던 부분을 체크하고 그 부분이 또 소리로는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 번 듣고 입으로 따라하면서 그렇게 소리에 익숙해지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리딩 공부를 병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속도예요. 빨리 읽기. 즉 속독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직독직해는 기본입니다. 실시간으로 듣는 건데 다시 백트래킹 해가지고 뒤부터 해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발음하는 만큼 들린다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듣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공부로 배운 소리, 내가 이런 소리가 날 거라고 하는 기대하는 소리와 실제 원어민이 내는 그 소리 사이에 간극이 아주 크단 말이죠. 그 큰 간격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처음 제가 통대 입시를 시작했을 때 영어 노출이 전무했던 한마디로 노베이스 상태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근데 충격이 정말 말도 못했어요. 외계어인가 나 영어 여태까지 한 거 맞아? 이런 느낌?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왜 안 들리느냐 이걸 조금 쪼개보면요. 첫 번째가 우선 원어민의 단어 발음이 내 발음과 전혀 다를 때 안 들리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한번 일화를 말해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아는 미국인 친구가 주말에 뭐 했냐고 하니까 이 말을 갔다는 거예요. 이 말. 이 말이 뭐야, 이 말. 근데 계속 이 말 이러는 거예요. 이 말? 이 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마트였던 거예요. 이마트만 살짝 해줬어도 내가 알아들었을 텐데 이 말 하니까 제가 정말 못 알아들었던 그 경험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렇게 발음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뉴스를 듣다가 뉴스 청취를 하다가 영화, 필름으로 우리가 듣는데 제가 이거는 글로 알았단 말이죠. 필름은 영화라는 뜻도 있다. 는 아는데 이게 듣기로 싹 나올 때 이렇게 후다닥 지나가는데요. 필름으로 들리는 거예요. 필름. 어쩔 때는 너무 빨리 하다 필름으로 들려요. 거의 필름 인더스트리, 필름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필름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몰랐을 때는 절대로 안 들려요. 근데 이게 그 소리로 난다는 거 알고 들으면 그 다음에는 필름 페스티벌만 들어도 아는 거죠. 그 알고 나면 들려요. 겹칠 때 탈락되고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next door 이런 것도 next door 이렇게 안 하고 next door 잖아요. next door 이것도
대비 안 하고 그냥 next door 이렇게 next door 이러면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발음된다는 걸 알면 들립니다. 연어도 salmon, absolutely, absolutely도 absolutely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이거를 리스닝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들리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absolutely 따라하면서 공부를 리스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당연히 내 발음도 개선이 되고 내 귀가 계속 내 말소리에도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원어민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발음에 신경 써야 되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어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다른 단어와 결합이 되고 강세가 또 더해지면서 어떤 새로운 소리 덩어리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들으려면 발음 강세, 인토네이션 이런 게 스피킹보다도 오히려 리스닝 때문에 더 중요한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소리에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요. 죽어라 안 들리던 단어들이 매지가이처럼 들리게 됩니다. 완전 원어민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한국인이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발음이 막 좋을 것까지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최대한 해보자. 그렇게 해야 내가 또 들리거든요. 내가 평소에 말하는 발음 소리가 잘 들리는 거죠. 내가 발음하는 소리, 들리는 소리 이 두 개를 따로 관리한다면 이게 별로 경제적이지가 않잖아요. 기왕이면 그렇게 발음해서 알아듣는 게 훨씬 빠르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나는 한국식 발음, 일명 우리가 아재 발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잘 안 고쳐진다. 그리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 역시 뭐 발음이 많이 틀리고 완벽하지도 않고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직도 공부하는 입장이지만요. 한국인들이 어디서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고 이런 거죠. talk 이렇게 말할 때도 토크 아까 말씀드린 이마트도 이마트 밀크 우드 이런 식의 한국식 발음이라는 게 결국에 강세를 무시하는 거 그리고 끝 발음을 너무 명확히 하는 거예요. talk 이렇게 말하면 왜 안 돼? 라고 하는데 그들은 전혀 다르게 듣더라는 거죠. 제 생각에 음절의 수가 달라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마트 그러니까 트가 그냥 살짝 이거지 트가 아니에요. talk 크가 토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절의 수가 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 talk 얘네는 하나의 음절로 인식을 한다. 토크라고 하면 두 음절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꼭 음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 이마트 하면 하나 줄이세요. 이마트. 밀크가 아니고 milk, wood. 드가 아니고 wood. 드를 살짝 우리가 디귿에 으가 들어가면 드라는 하나의 음절이 되지만 디귿까지만 쓰는 거예요. wood. 그렇게 할 경우 우리가 드를 정확히 발음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으라는 걸 제가 넣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한글로 음차를 해보는 거예요. 한국어 규칙 다 깨고 그냥 들리는 소리 그대로 따라 쓰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팝송 가사를 그냥 음차해서 따라 적고 외우고 그랬는데요. 예전엔 그게 참 웃긴 기억이었는데 요즘 돌이켜보니까 어쩌면 그게 더 정확한 발음 연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렇게 공부했으면 오히려 더 잘 알아듣고 더 잘 말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문장 속에서 이런 단어들이 연음으로 인한 소리 덩어리로 나오게 되는데 그 소리 덩어리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요 원어민들 말하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말할 수 있지? 저 사람들은 저걸 다 알아듣나? 너무 신기했는데요. 그들은 그냥 덩어리로 한 번에 발음을 하니까 가능한 거였어요. 요즘에는 소리 덩어리, 뭐 청크 이런 표현이 익숙하고 관련 강의도 많지만 예전에 저 공부할 때만 해도 진짜 몰랐어요.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단어 하나하나를 익히고 발음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들이 덩어리로 묶어서 발음하고 표현한 거를 우리가 굳이 분해해서 찾아내고 빈칸을 채우는 그런 공부를 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얘네들은 이걸 묶어서 이렇게 청크로 발음하고 표현하는구나. 그 덩어리로 어떤 전달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 소리를 그냥 그렇게 묶여진 대로 한꺼번에 익히는 게 훨씬 더 빠른 공부법이었겠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여러 번 들어서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틀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들리는 원리고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원어민들이 이렇게 빨리 말할 수 있구나. 그 생각해보면 영어는 주어도 꼭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단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 이런 걸 또 피하고 애둘러 말하는 걸 좋아하는 언어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언제 한 단어 한 단어 붙여서 문장 만들겠어요. 동사 어구만 해도 상당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또박또박 말하는 게 영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청크로 핸들링하는구나 이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원어민들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또 날리듯이 말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진짜 거의 안 들리는데요. 이것도 일단 알고 나서 들으면 좀 덜 당황스러워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공부 접근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덩어리에서 예를 들면요. It's gonna be fun 이런 거는 왜 들릴까요? It's gonna be fun. it도 잘 안 들어요. It's gonna be fun. 이렇게 하면 알아듣죠. 많은 경우. 왜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많이 듣고 나도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들려요. 근데 이런 익숙해지는 그런 청크 풀을 많이 늘려가는 게 관건이더라. I don't know. 이것도 I don't know. 원어민들은 거의 그렇게 얘기 안 하죠. I don't know 이러잖아요. I don't know는 알아들어요. 왜냐? 우리가 그 소리가 이렇게 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아세요? You shouldn't have. 미들을 옛날에 보는데 you shouldn't have 이러는 거예요. 근데 you shouldn't have 였어요. You shouldn't have. 안 그러셔도 되는데 뭐 굳이 이러셨어요. 이런 뜻인데 이게 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인지를 하고 you shouldn't have라고 나도 발음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들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리스닝 공부를 하셔야지 단어별로 막 완벽히 다 들으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너무 느리고 발전이 잘 안 된다. 자, 세 번째. 동사를 잡아라. 이게 또 진짜 듣기 공부할 때 또 핵심 포인트니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리스닝 할 때 진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많은 문장들이 키워드 단어들만 잘 들리고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경우 대부분 동사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누가 어떻게 했다. 그걸 놓치니까 주어도 잘 안 들려, 동사도 놓쳐. 이러니까 이게 다른 거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공부할 때 꼭 동사를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래요. 동사구 그 부분을 더 귀를 쫑긋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사가 들려야 들린 겁니다. 아셨죠? 단어들은 잘 들리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메시지를 캐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게 문장이 아니라 단어들만 들어오고 있었던 거죠. 내가 듣기가 잘 되는가 점검하고 싶으면요. 듣고 나서 그 내용을 한국어라도 간단히 간추려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듣기가 진짜 많이 늘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멘탈 싸움이기도 합니다. 일단 최대한 집중하되 다 알아들어야 한다는 집착은 버리고 의미 파악 위주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은 당황하지 말고 유추해서 핵심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듣기 공부 한번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집니다. 뇌를 풀 가동해야 하거든요. 듣기는 흔히 임계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연습량의 결정적인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귀가 트이려면 이 방법 밖에는 없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고요. 이런 좀 포인트들을 잘 알고 제대로 공부해야 헛수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리스닝 실력이 정체돼서 고민인 분들은 소리를 덩어리로 익히는 훈련과 함께 직독직해로 리딩 속도를 올리는 연습을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요, 너무나 좋은 영어 리스닝 강의가 많잖아요. 그런 강의로 차근차근 스킬을 배우시면서 원어민 영상으로 듣기 연습을 또 인텐시브하게 하시면 꼭 실력이 늘 거예요. 제가 더보기란에 추천 유튜브 채널도 함께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직독직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추천해드렸던 영어 순회 교재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난이도는 좀 있는 편이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어 순회 베이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매일 타이머를 설정하고 30분이라도 꾸준히 루틴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추천 제품들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